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대단원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12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원,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의식주나 문화, 규범, 가치, 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바로 사회 변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제도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사람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뀐다. 그게 사회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원래 걸어서만 가거나 아니면 말 타고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먼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도가 변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 변동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변하면 사회가 변동할 수가 있겠죠. 사회가 변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인 가치였다면 지금은 일과 내 라이프의 밸런스를 위한 것이 더 좋은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여가 시간이 더 좋은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워라밸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사회가 변동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외부 문화 유입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그 문화처럼 변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카페에 가면 이제 카페 안에서 마실 때는 그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변동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 변동은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로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로 이제 묶어 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자, 첫 번째 원시사회입니다. 이렇게 원시사회라고 말만 들으면 떠오르는 게 수렵하고 채집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수렵하고 채집하던 시기, 구석기 시대까지 원시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이동생활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던 시절을 원시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원시사회에서 하나의 진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농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농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식량을 한 자리에서 잘 키워내서 거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어. 이게 사회 변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동 생활을 막 했는데 내가 농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겠죠. 농업이라는 기술을 터득하고 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변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면 농경 사회에서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경 사회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혁명을 겪게 됩니다. 어떤 혁명이냐면 산업
산업혁명을 겪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을 개발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증기기관을 개발하면서 기계를 인간의 힘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증기의 힘으로 이제 기계를 돌리게 되면서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들을 만들게 됐고 훨씬 더 빠르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사회, 그것을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혁명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보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보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동해가는 과정에 가장 큼직큼직한 변동들은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는 이런 변동들이 아주 큼직큼직한 변동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원시사회부터 정보사회까지 사회가 변동하고 있더라. 자, 근데 이렇게 변동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산업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산업사회에서부터 문제점을 좀 알아보도록, 특징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산업사회는 공장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산업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래서 공장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 변동이 있으니까 사회 문화적 구조가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덕 시간에 배웠겠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업화가 있으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문제점으로는 이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이제 예전에 정치할 때 얘기를 했던 거지만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 계급이 돈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장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18시간, 막 20시간씩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노동 문제와 비인관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 지식 기반 정보통신 사업을 하면서 정보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 공업 중심에서 이제 정보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정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바로 정보화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보화가 되기 전에는 뭐 공장에서 다들 일을 했다면 지금은 지금은 뭐 회사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잘못 사게 되면 물건을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뭐 물건 교환해달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콜센터로 전화를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정보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사회가 되면서 인간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죠. 인간 생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뭐 콜센터를 통해서 내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러니까 공간적인 영역을 이제 초월해서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 학교에 오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공간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좋아지는 반면에 나빠지는 점도 있다. 문제점도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더라. 얼마 전에 선생님 신문 기사에서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아파트에 보면 현관에 누가 오면 그 현관에 오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현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쪽까지 거실을 볼 수 있도록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해킹한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보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사생활이 침해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보 격차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 접근하기 쉬운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없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이제 빈곤해지고 그런 것들 이제 정보 격차가 그런 경제적인 격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세계화와 이 세계화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세계화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국가 간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점점 더 긴밀해지고요. 이런 것들을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가 하나처럼 된다.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의 국가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게 세계화인데 이런 세계화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도 뭐 여러 나라에 팔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잘 사는 나라만 잘 살고 되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되는 이런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국가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센 강대국 중심으로 문화가 통일될 수 있다,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